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북한군 귀순. 오늘 오전 병사 한 명이 또 귀순했죠. 자, 조연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죠. 안철수 어제 전당 투표 승부수 던지면서 의총 분위기 살벌했죠. 의총에는 나오지 않았고 의총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배짱으로 무슨 정치하냐 라고 당에서는 볼멘 소리 했고요. 자, 이 중에 봉도사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없습니다. 자, 목요일 첫 곡은 더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한겨레 21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입니다. 예, 저는 잠시 후 아니구나. 왜 이걸 읽어 내가. 자, 뉴스 브리핑 뭘 가져오셨어요? 기무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SBS 특종이죠. 예, 지난번에도 가져왔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좀 했고요. 예. 다만 기무사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본인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 예. 이렇게 얘기했죠. 시스템상 자연스럽게 감청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라고도 맞고요. 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의무. 그러니까 업무인 예, 업무.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정확한 워딩이 시스템상 감청이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다.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늘 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예. 기무사의 감청 그걸 왜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아니 그 그 말을 일단 군 법무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럴 경우에도 어떠한 것에 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기무사의 군내 감청은요.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 감청이고요. 예.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청을 하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 키워드가 있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를 압수수색, 압수 혹은 수색, 압수수색 이렇게 같이 놓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봤을 예. 때. 그리고 달리 표현하자면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심지어 압수수색 사실까지 흘려주면서 말하자면 국방부 TF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수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국방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틀 전 얘기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하고 있는 건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방부 TF 안에서 기무사가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TF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TF 팀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수사관 이 팀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압수수색하려고 언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무사가 이게 이틀 전 얘기죠. 기무사가 이것을 미리 감청을 해서 감청해 결과 국방부 TF 수사관이 우리를 조사하러 들어오니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반복된다고 느끼실 텐데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병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 사찰한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것은 기무사들이 이렇게 불법 감청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기무사는 다 구속감이다. 정치쇼가 너무 좋은 게요. 어찌 보면 좀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청취자분들이요. 네.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뚝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 다 한 줄 알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게 뭐지 채널 돌려요. 어디로 네. 돌린 줄 아세요? 정봉주의 정치쇼로.
그래서 예. 2013년에 있었던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때도 조사하는 과정을 다 감청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13년 10월에 첩보들을 한 뒤에 예. 왜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가 전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압수수색도 전에? 미리 수사하는 것을 도감청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 거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뭐 그런 합리적 판단이라고 좀 해줘야죠. 예를 의심도 들면요.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당시에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 그러니까 보통의 수사에 대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각각의 컴퓨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워야 할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예. 이거는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네. 국방부 TF 내 수사관이 들어가는데 그걸 미리 알고 대비를 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 TF 수사관이 수사하는 게 문제다. 문제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뭐 기무사 조사 못하고 국방개혁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군 검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군 법상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 김관진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됐을 때 김동신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게 뭐 이런 그 도구 같은 경우가 다 있냐? 네. 그렇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랬잖아요. 잘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 됩니다. 이 감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군 검찰이 조사해서 절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놔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들 일단 다 처벌해야지. 그렇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청한 사람들, 불법 감청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을 알고 대비한 사람들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지 앞으로는 절대 못하게. 네, 앞으로 절대 못해. 책임자가 누군지 누가 지시했는지 네. 누가 액션 플랜에 가담을 했는지. 이게 나중에라도 불법적인 무언가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그것을 덮으려고 할 때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이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될지요. SBS가 계속 단독으로 한 게 이게 훌륭하게 잘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예. 어디예요? SBS 정치쇼입니다. SBS 정치쇼 잘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끝내면 안 되죠. 악착같이 그렇죠. 끝까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의 행동이 옮겨지고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로 계속 후속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무사가 그리고 감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예. 군 내부에서는 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것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치 개입했어. 왜 이걸 조사하지? 그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얘기했는데 종북을 척결하려고 했다라는 논리. 본인들이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논리를 살짝 비틀죠. 아, 좌파 척결, 경북 그렇죠. 척결. 예. 이 논리를 가지고 본인들은 할 일을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 TF 내부에서 수사관들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군 내부에서. 네. 이 얘기가 이 감청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이 감청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국방부 개혁해야 돼요. 왜냐 군에서 잘못하게 되면 군 검찰 군 재판 그 사법부에서 재판 받는 거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잘못하면 일반 검사가 조사를 하고 그렇죠. 모든 네. 공무원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 소방관이 잘못하면 소방관 내에 무슨 그 소방 검찰이 따로 있나요? 없죠. 군은 무슨 국방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군 검찰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짝짝구하면서 대충 덮어주고. 뭔가 비밀주의 예. 이런 그 것들은 재판 넘어가기 네. 때문에 자기들 다 감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내 우리 아이들 폭행, 의문사 이런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죠. 예. 아니 애들 그 잘못 때렸고 그 죽어도 나중에 감형했고 1년 2년도 안 살고 나오는데. 그렇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까지 포함하면 이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 군대에서 잘못하면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군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덮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도감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군대 간 것에 폭행 사망 사건, 불안전한 까지. 군. 네. 이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다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0만 장병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말 안전한 군대 만들기 위해서 이 도감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다스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 다스가 한다스예요. 예. 고발이 2주째 들어갔는데 네. 검찰이 기초조사도 안 왜 됐다라는 얘기가 또 이러십니까? 나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도 안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수사 의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발인 조사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오늘입니다. 예. 고발을 한 분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낼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배당된 거를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돼 몇 있습니다. 차장 위치인가요? 여기가 지금 1차장 1차장인가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척수 여부를 그 다스의 횡령액이나 탈세액을 따져서 특가법의 조사 포탈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3차장 산하로 말하자면 인지수사부서에 맡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그러네요.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 이게 다스 비자금 조성 등등은 경제범인데. 그렇죠. 예.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어떤 검사예요? 알파고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초임 검사 때 SK를 잡았고. 그렇죠. 특히나 법조계 쪽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특정 경제 가중 처벌, 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네. 선수 중에 선수. 이른바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알파고라는 제목이 더 좋죠. 그런가요? 예. 예. 한동훈 차장 검사가 사석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이 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뭘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 3차장 검사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BBK 특검 당시 파견 검사였고, 예.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 근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어쨌든 근데 파이팅을 해줘야죠. BBK 특수수사팀에 있었던 15명 중에 2명만 빼놓고 13명이 다 요직에 있다. 이런 게 작용할 수 있겠죠.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1차장에 배속되어 있으면 3차장으로 재배치하십시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차장검사 화이팅. 파이팅. 예. 네. 검찰은 끝까지 무는 겁니다. 다음 얘기는 신생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감염균은 슈퍼 박테리아급. 예. 예. 이런 내성균이 발견된 경우가 4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감염이나 의료과실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으로 확정이 됐고요. 외부 조사팀이 이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내성이 아주 강한 말씀드렸던 그 항생제 균이라고 내성강 어느 네, 항생제도 또 잡을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의료과실이나 이 위생이 문제된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수액에 날벌레가 있는데 그 처벌하지 않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엑스레이 필름이 좌우 반전된 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결핵 사건이었죠. 결핵 사건은 그 다음입니다. 그랬나요? 결핵 사건 많았어요. 예. 간호사 결핵. 간호사 결핵입니다. 예. 엑스레이 좌우 바뀐 건 뭐였었죠?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코 엑스레이 필름이에요. 비염이었었나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120명 정도가 한쪽 코에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반전된 거예요. 예. 반전됐으니까 염증이 없는 코를 치료를 받았겠죠. 동영상 뭐 설정해 놓은 겁니까 좌우가 바뀌게? 그래서 이제 목동병원 당시에 목동병원 그 해명이 더 어이가 없는데 예. 염증 치료에 그쳤으니까 뭐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 감염 사건 그리고 그 전에 그 엑스레이 반전 사건을 포함해서 그때 바로 잡았으면 이런 대형 사건이 안 나지 않았을까라는 뭐 뒤늦은 안타까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료사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행정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뉴얼은 있는데 매뉴얼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특히 목동병원이 심했던 것 같다. 매뉴얼 얘기하니까. 그렇죠. 안전사고는
불가피하게 예.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장 병원 의사 간호사들의 몫이다. 또 매뉴얼 얘기가 나오면 또 마음이 아프네요. 예. 네. 왜요? 사후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것 또한 당국이 꼼꼼하게 따져놓지 않으면 예. 또 세월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전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좀 따져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이번에 목동병원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을 폐쇄하는 수준까지 조처를 할 각오로 밀어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병원 유가족 면담도 예. 병원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예. 파행이 됐거든요. 예. 아직도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잘못한 걸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자,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한겨레 21 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옵니다. 광고 들으시고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현준 만평 작가 겸 평론가 겸 전국구 사회자.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그 뭐 머리 좀 이상해. 아니 그냥 이건 쓰는 게 맞아요. 예. 항의하는데 항의에 띠를 두는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을 검게 만들자 검띠. 아 근데 이게 머리를 세팅을 했으니까 예. 망가지진 말아야겠고. 그렇죠. 쓰긴 써야겠고. 예. 근데 그 어렸을 때 태권도 빨간 띠까지밖에 안 땄죠. 전 태권도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검은 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저 검은 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주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정치쇼의 이제 위력을 정말 느꼈습니다. 왜요? 제가 보통 이제 기자들은 자기 기사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요. 자기 이름을 연관 검색어로 고현준 작가님 뜨더라고요. 그게 뭐 위력이 아니면 어디 갖고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그러지 그게 위력이지. 어찌됐든 제가 그때 고현준 작가님이 검색을 제 이름 같이 누가 떠요. 검색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연관 검색어로 그런가 보죠. 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쇼도 같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위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한 건가요? 감동을 네. 먹기에는 좀 허접하다. 조금 약하네. 죄송합니다. 자, 919님 예산휴게소에 정치쇼 나오네요. 차에서 듣다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 봉도사님 목소리 나와서 놀랐습니다. 제가 한 작년에 여론조사 팟캐스트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나 한번 봤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예산이었나요? 충청도. 충청도죠. 충청도 분들이 겉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밑으로 좌파 진보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할 때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밀릴 때 밀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주는 데가 충청도예요. 묘한데요, 여기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충청도로 아니 이제 저 지역으로는 안 나가요 이제. 지역 그게 국회의원은 안 해요, 이제. 큰물에서. 예. 그리고 또 제가 충남이 고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신적 고향 홍성. 홍성이요? 예, 홍성에서 살았잖아요. 정신적 고향. 아니 또 저희 어머니 고향 홍상이라서. 홍상? 홍성. 홍성. 예. 홍성은 깜짝 함이죠. 놀랐습니다. 예. 홍성은 함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이거 얘기해도 돼요. 지금 청와대 정무석 하는 그 한병도 네. 네네. 면회를 왔어요.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네. 근데 유일하게 한병도 의원만 안 왔어요. 그게 왜 안 왔냐? 그랬더니 횡성에 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요? 그럴 수 있어. 횡성에 가고 예. 횡성 교도소를 못 찾으니까 또 횡성 네. 경찰서 간 거예요. 네. 그 경찰서 그 지키는 위병 네. 그한테 여기 교도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네. 또 이 있어요. 경찰이 저쪽에 있습니다. 있어요. 횡성 교도소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고 그래갖고 전화 통화하는데 있을 거예요. 같이 온 다른 사람들한테 형 거기 어디야? 여기 교도소 내니까 나는 못 찾겠는데 어딘데?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횡성에 와 있지. 지금 그런 분이 정무수석하고 네.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택시 타고 저기 목동 와야 되는데 저도 예. 목동 간 적 있어요. 저 중랑구 목동. 중랑구 목동. 그거 바로 노원구 옆이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전 거길 처음 가본 거예요. 내리자마자. 목동인데 혼자서 아파트도 안 보이고 그 목동역이란 데 저를 내려주셨거든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데 3만 몇천 들었어요. 상당히 거기가 멀죠. 어렸을 때 화랑촌인가 뭔가 하는 데가 우리 그 일대에서 제일 부촌이어갖고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그 동네 갖고 부촌에서 나온 애들 죄다 두들겨 팼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추억을 더듬다 보면 그런 식으로 뭔가 범죄랑 연관이 횡성이 아니라 영월이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교도소. 횡성에 네. 교도소가 없어요. 영월. 영화를 예. 영화를 피긴 해요. 예.
횡성에는 교도소가 네네. 없어요. 영월 그래서 가야 결국 되는데 면회를 못 왔어요. 한 번도 면회를 못 왔어요. 한병도 정무수석이 그래서 유일하게 한 번 온 게 횡성으로 갔어요. 강원도. 듣고 있는 한병도 수석. 자, 이런 건 명예훼손이죠. 뭐가요? 제가 지금 한병도 수석이 잘못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명예훼손이죠. 아 명예훼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히려 더 친근하고 네. 인간적인 미가 부각돼서 아마 한병도 정무석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좀 기가 어둡거나 일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아니 있죠. 아니 그 기사가 있었어요 따로. 기사가 있는데 기사에 잘못 든. 아니요 기사한테 잘못 오달지.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요? 횡성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갔겠죠. 한병도 수석이 명예훼손 걸면 좋아요. 그럼 제가 합의하고 돈 줄 거 아니 그걸로 둘이 술 먹으면 되지 뭐. 그렇군요. 네. 아무튼 첫 뭐 번째 이슈. 안철수의 승부수 통할까? 고현준 작가님. 네. 작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재밌다고 계속하라고. 한병도 수석 얘기 계속하라고. 어제였습니다. 20일 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회심의 일격. 그러니까 회심의 자살골. 자살골입니다. 그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박하시는 분들 왜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주식할 때도 몰빵하고. 예. 비어 아니에요 비어? 비어. 아 괜찮으세요. 우리 컨셉이에요. 네. 비어 잘 쓰는 아 그래요? 네. 예. 그냥 몰빵을 한 것 올인. 같아요. 예. 올인. 올인. 거. 예, 올인. 근데 올인도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라서. 아니 걸기. 제대로 된 거예요. 다걸기라고 하죠. 에이, 순우리 말로. 다슬기. 다걸기. 예. 아무튼 안철수 대표는 뭔가 이게 국어를 이렇게 우리가 고생시켜도 될까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예. 기자회견 후폭풍으로 그 이제 통합의 반대파에서 의총을 소집했는데 또 그 의총이 안 나오면서 험한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죠. 대표적으로 뭐 정동영 의원이나 뭐 유성엽 의원은 뭐 끌고 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끌고 와서라도 참가를 시켜라. 그렇죠. 유성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또 송기석 의원 측에서는 말 좀 가려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게 이제 또 요즘은 워낙에 방송에서 여과 없이 그냥 다 노출이 되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그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승부수를 띄운 거죠.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통합 찬반을 따져보자. 예. 찬성이 되면 본인은 백의종군 하면서 새로운 그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반대가 되면 당권을 내려놓겠다. 뭐 이런 그 마지막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통합에 있어서는 예. 그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를 보면서 결국은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 간의 통합 문제가 결국은 그 내년에 있을 6.13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일 텐데 그 어찌 보면 국민의당이 그 호남을 지지로 하고 있는 그 중역들과 안철수계 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항상 어디든지 이별은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분당으로 가는 모습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구질구질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 시점에서 승부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당원 자살골이라고 얘기하는 투표라는 그 승부수를 했을까? 띄운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전당 이게 예를 들어 그냥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상의 의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당규 13조에 보게 되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전당대회의 기능이에요. 지금 합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전당원 투표제로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또 그 5조인가요? 뭐 그 꼼수를 부린 거예요. 당무 의원회가 의결에 회부한 안건은 전당원 투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규를 비비틀어 갖고 당규에도 안 맞는 걸 던지면서 전당대회 하면 대의원대회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전당원을 하게 되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심플한 의결 구조를 찾아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자기가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이 절차들을 다 뭐 살펴봤겠죠. 예. 그러면서 어제도 그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계 의원들이 이 전당대회 얘기를 했더니 당규에 따르면 가능하다 전당원 투표가 예. 안철수 의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발췌해낸 것이 아닌가. 찾아낸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전당원 투표라는 게 확실히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ARS와 모바일 투표를 해서 당 대표가 됐잖아요. 51%.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이 계속 연출될 거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말고 대항마라고 하면 좀 박지원, 뭐 말씀하신 박정천, 천정배, 정동영 이렇게 꼽는데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40명 국민의당 의원 중에 30명 뭐 안팎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전당대회로 가면 불리하니까
법칙상 룰 게임이죠. 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투표나 뭐 선거라는 게 그 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확 달라지니까요. 예. 예. 아니 근데 전당 투표하게 되면 그 안철수 대표한테 유리한 결과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좀 분리해서 볼 게 필요한 게 이 예. 전당원 투표라는 게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가능을 합니다. 가능해요. 그렇죠. 당무위원회가 네.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이 되는 네, 거니까. 그 그게. 안건에 대해서 예.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전당원 투표에서 설령 그 합당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합당이 되거나 또는 현재 그 당원 단계에서 정한 합당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철수 대표 측의 의도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합시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도 이게 합당을 위한 당내 여론몰이 또는 아니면 호남파에 대한 압박 정도가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합당 절차가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 그 합당 절차는 어떻게 해요?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또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해야 됩니다. 아. 그걸 알면서도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지르는 거지.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아. 그래서 전당원 투표에서 야, 이 바로 가진 당원 않아요. 국민의당 당원 당규를 해석한 거는 이게 레전드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13조 5조를 갖고 그럼 전당원 투표로 끝나면 합당이 되는 거냐.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13조 합당과 네. 해산 등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꼭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전당대회에서 또 이제 대의원들이 그렇죠. 런 의견을 네. 물었지만 우리 어느 대의원이 나서 이거 그 반대합니다. 그럼 찬반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여론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몰아붙여도 결국은 당원당규상 제13조 기능과 권한 전당대회에서 해산 합당 등은 전당대회에서 무조건 해야 그러니까 돼요. 거기를 근데 압박하고 싶은 말씀 전 당원들이 찬성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내지 뭐 이런 의원들이 사람들도 반대할 수 있겠냐 영향을 받을 이런 것이다. 거죠 사실. 아니 전당원들이 다 찬성을 하지만 대의원들이 우린 현당원이다. 네. 아니,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아니, 그럼요. 대의원들도 당원들의 뜻에 받들어서 나의 소신을 바꾸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때 나에게 이미 도움되는 쪽으로 다 선택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자신에게. 민주당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요 그런가요? 민주당은 이미 그 안 받을 추미애 것 대표가 같은데?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기엔 버린 카드예요. 물론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졌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어제 전 재밌는 게 그 의총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의총 당대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의총 시작하기 전에 당대표에 모두 인사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위원장이 하든 아니면 다른 사회자가 하든 정리를 하고. 근데 당의 의총인데 의원총이 아니에요. 네. 당대표가 안 나오니까 또 누가 그랬어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인가? 의총에도 못 나오는 배짱으로 뭐 무슨 합당을 하냐. 정동영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예. 네. 끌고라도 와라 유성엽 그건 의원은. 유성엽 의원이요. 네. 정치 어디서 배웠냐? 예, 정동영 의원이 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학교에서 배우셨겠죠. 정치를 잘 못 배운 사람들 왜 쫓아갔냐 그때. 이걸 또 그렇네요. 물어봐야죠. 2015년 12월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을 왜 쫓아갔냐.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인에게는 그 말을 전해왔다. 의총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본인의 의견을 다 밝혔으니 의총에서 회의하시라. 예. 뭐 이런 의견을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전해왔다라고 하면서 결국 의총은 비공개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제 호남 중진들은 공개하자. 그럼 무슨 비공개가 네. 있어요 정치에. 참 웃긴 것 같아요. 뭐 하자는 건지. 아니 호남 중진들이 맞죠. 근데 또 추미애 의원이 또 훅 찔렀죠. 그렇죠. 이제 뭐라고요? 받을 아니 국민의당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미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다. 오합지졸한 표현을 썼죠. 그렇죠. 네, 추미애 대표도 센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예. 네. 원래 세게 얘기해요. 꼭 이럴 땐 또 세게 해. 얼굴 인식 좀 빨리 해라. 정보 좀 찾게. 스마트폰이랑 얘기하고 있어. 자 다음 이슈. 평창 구상 문 대통령의 승부수 어느 분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 전데요. 예. 저가 누군지 얘기해야 돼요. 네, 정인설입니다. 예, 고현준 작가 연관 검색어 정인설입니다. 아니 여기에 그 가끔 가다가 UFC에 고정으로 진수 의원이 나오거든요. 예.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에요. 진수입니다. 무슨 발언을 하기 전에 항상. 항상 네. 그걸 알려주면 청취자분들 처음에는 이거 뭐 네. 뻔한데 또 근데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 중독이 돼갖고 누구 다 얘기 안 하는 다른 사람이 비정상적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루틴이 되니까. 아, 정인설입니다. 예. 어디에요? 한국경제신문 예, 정인설. 한경에. 예, TV로 치면 자막이네요. 그렇죠, 자막이죠. 근데 한국경제신문이 이번에 유독 째려보시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고춧가루 아주 그냥 홀대로. 청양고춧가루 제대로 뿌리고 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도대체? 그 부서 틀려요? 저희만 뿌린 건 아닐 거고 예. 아마
여러 많이 군데 같이 뿌렸고 같이 지금 뿌렸을 겁니다. 아마. 뿌린 데들 다 지금 우리가 추적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과 한번 하시고 네. 아니, 여기 사장도 하는데 왜 사과를 해요? 예? 사장님. 정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손 씨. 야, 정봉주 전국구 송년회 갔더니 네. 정시 되게 많아. 네. 제가 정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예. PD님, 작가님 다 진행자 다 네. 정씨.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본부장인 정태익이 정 씨예요. 맞죠. 아, SBS 이 정치쇼 주변에 정씨들 우리 그때 봤잖아요.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센터장, 아니 진행자, 25명 중에 13명이에요. 담당 PD 그리고 패널들도 정씨가 되게 많거든요. 정씨 아니면 정두원, 정택은 정씨 아니면 안 써요. 정씨쇼예요. 정치쇼가 그리고 아니라 전효 정씨쇼예요. 정씨쇼. 정씨쇼 그리고 전효 씨도 원래는 정효 썼어요. 야 남의 집 족보까지 받고 가면서 이거 정효인데 잘못 썼고 전효이 된 거예요. 예, 정인설입니다. 예, 가시죠 얼른.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창 올림픽과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이게 쌍중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중국이 얘기하는, 얘기했던 네. 거고 러시아에서 동조했던 건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얘기를 했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2월 9일이죠. 2월 9일에 평창 올림픽이 개막하는데 이제 우리 가장 큰 훈련 키 리졸브 옛날 팀 스피릿 훈련으로 불렸던 예.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 예, 그게 2월 말 4월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같이 열리면 분위기가 좀 약간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매 훈련 때마다 북한이 도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그걸 연기를 하자라고 미국 측에 제의를 하고 미국 측에서 한미 동맹에 의거해서 한미 군사 당국의 의견에 철저히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MBC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NBC. NBC 예.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 공식 중계사죠. MBC에서 기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고 인터뷰했던데요. 그렇죠. 이른바 대통령 전용 열차 경강선을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이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은 뭐 거의 오케이. 근데 미국이 그동안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미국은 1년 내내 훈련이거든요. 한국하고만 연합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죠. 그 일정이 연기가 꼬이는 되면 거니까. 다른 것도 네. 다 꼬인다. 아니 근데 캐나다 이렇게 된 방문하고 거죠. 있는 틸러슨이 아는 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즉 tiller스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죠. 국무장관이니까 이거는 국무장관 소관이 아니다.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 또 하나는 끝물이다. 틸러슨 장관이 교체설, 예, 사퇴설이 아니 계속 근데 야구하고 그 있죠. 예. 틸러스 장관이 이게 공개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틸러슨을 지금 파이어 시키지 못하는 게 트럼프의 전공 아니에요. You fire 이 전공인데 근데 여기서 생략된 표현도 있죠. You are fired인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You fire. You are fired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티스가 뭐라 그랬냐면 틸러슨이 그만두면 같이 그만두게 될 것이다. 매티스 때문에 좀 못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트랙 전술에 적합하거든요. 둘이 잘 어울리긴 네. 해요. 아니 트럼프가 막 질러대면 또 틸러슨이 다른 얘기하고 틸러슨이 질러대면 또 다른 얘기하고 이게 미국의 그 투트랙 전략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틸러슨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건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그 뉘앙스였다는 거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국무장관 소관이 아니고 매티스 소관, 국방장관이 보고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사실 그걸 결정하고 한미 연합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보통 이제 티 리저브 훈련이 2월 말 3월 혹은 3월 말 4월 초 이렇게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림픽과 관계가 없는데 올림픽 끝나자마자 패럴림픽도 되잖아요.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패럴림픽 겹쳐요. 기간은 겹치죠. 예. 근데 패럴림픽에는 또 북한 선수단은 파견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정해진 바는 확인해 없는 거, 주셔야죠. 정해진 네. 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반응이나 응답이 현재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은 얘기를 한 거고 예. 제안을 한 거고 미국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 이제 뭐 말하자면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뭐 좀 우리가 주목을 그렇죠. 해야 될 일단 부분이죠. 그 제안을 해놨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응대를 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 근데 저는 거죠. 묘한 뉘앙스를 느꼈던 게 이번에 제안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물밑 작업을 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연기는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걸 공표를 하는 시점을 두고 계속 그 저울질을 해오다가 이제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뭐 수는 북한에 갔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제 북한이 이제 그 ICBM 완성 시점 물론 김정은이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기권 재진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3개월 정도 있으면 완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점이 대략 이 3월이라고 연초라고 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게 뭐 쌍중단 얘기를 하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훈련 안 하고 저쪽에 올림픽 참가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뭐 이렇게 쭉 이어가면 대화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의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외교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그 중국이 제안했던 쌍중단의 정신과 연계시키지 마라. 이건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군사 훈련을 일시 우리가 연기하는 딜레이하는 것이니 거다. 네. 쌍중단이라고 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럼 또 남남 갈등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중국의 제안은 뭐 받아들이는 네. 거냐? 그럼 또 한국경제신문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써댈 거 아니야 이걸 또. 홍보해 주셔서 실제로 감사합니다. 지금 예.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예. 중국 가가지고 북한 그런 체육계 인사들하고 만났어요. 오. 그래서 좀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나눴고 또 귀국해서 또 언론 인터뷰도 했거든요. 예. 네, 직전에 뭔가 성과가 좀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북한 측에서 좀 너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준 건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틸러슨도 얘기를 했지만은 서너 개 정도의 대화 창구는 계속 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밑 접촉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원비어 그것도 그 유럽에서 만나는 비공개 접촉 라인을 통해 갖고 그렇죠. 확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전혀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고 무언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화까지 갈 거냐는 사실 잘 예.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건 우리가 3부에서 하면 안 될까요? 잘 모르는 거 지금 계속할 수는 없죠. 3부에서 예. 돌아.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소 변호사, 고현준 만평 작가, 전국구 송년회 사회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잘 모르는 게 뭘 잘 모르겠다 그랬죠? 이제 북한이 대화에까지 나설 것인가. 예.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전제 조건이 이제 핵 국가임을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예. 미국은 핵 동결 내지는 도발 중단 이래야지 서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다만 도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면서 분위기를 볼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게 그러한 핵 문제, 남북한 대화, 협정 무슨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절차를 중지하자는 그렇죠. 잠시. 연기하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은 동계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이번에. 막판에 들어올 거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아니 막판 아니고 뭐 중판에 들어와도 되고 초판에 들어와도 되고. 예, 100%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할 거다 했거든요. 저는 군사분계선을 육로로 북한 선수단이 뭐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넘어오는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 이상하게 그려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설정으로 재밌게 그 군사분계선 거기서 그 낮은 포복으로 오는 거야 선수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들 딱 체포해갖고 평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낮은 폭으로. 오늘도 북한 병사 1명이 기순했죠. 예, 소포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요즘은 우리 그 작가 선생님들이 이 문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갈증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있을 때 잘해. 문자 있을 때. 자, 4504님, 봉도사님 반갑습니다. 하루라도 방송 안 들으면 밥 안 먹은 것 같은 기분이 크크크. 인천에서 유광미 드림. 감사합니다. 김미정님, 고윤주님 배우 정우 닮았어요. 잘생기셨어요. 자, 나이로 따지면요. 네. 배우 정우가 고현준을 닮은 겁니다. 여가 먼저 태어났어요. 제가 몇 년 더 예. 먼저 태어났네요. 네. 정우 씨가 지금 20대 초반이고 우리 고현준 씨가 지금 20대 후반이거든요. 너무 좋다 이런 거. 예. 아니었어요? 20대 중반이었어요? 좋다고요. 중반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중반인 줄 알았더니 후반이네. 네. 우리 봉도사님 지금 흥분하셔서 침을 막 흘리시면서 말씀하실 텐데. 침 원래 흘려요. 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침이 흐르는 스타일이 침이 이게 입자가 얇아지면 날아가잖아요. 네. 미자는 누구예요? 입자가 아는 분이 있어요. 미자가 입자 동생이 미자예요. 그래서 이게 침이 근데 두껍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뚝뚝 흐르는 거예요. 바로 아래로. 바로 아래. 남에게 피해를 안 네. 끼치고. 이른바 이제 폭포형 방편이라고. 마이크를 이걸 씌워놓은 스펀지 같은 게 축축해 보이네요. 아니 이건 그렇죠. 누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 지식이에요. 제 입냄새 때문에. 아우, 네.
아 더러워 죽겠어. 자 다음 이슈 특검에 짜증낸 최순실. 자 네. 정봉주에 짜증낸 그 정한성. 그랑 똑같은 거죠. 정한성 PD죠. 예. 최순실 씨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인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1심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오호. 항의 차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과연 증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단치면서. 네, 내용이 좀 이게 특검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는데요. 보기 좋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게 도대체 뭘 묻는 거냐, 똑바로 질문을 해라 등등 좀 그런 내용들. 승마 전문가를 데리고 오든지. 그렇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 가보시던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이 구체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 딸에게 정유라 씨에게 말을 내 말처럼,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최순실 씨가 그럼 내 말처럼 타라고 하지 남의 말처럼 타라고 하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말이 맞아요. 네, 또 특검이 차분하게 질문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대뜸 그러니까 왜 새벽에 남의 딸을 데리고 갔냐? 라고 하면서 새벽에 그 정유라 씨가 갔던 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납치됐던 거다라고 하는 뜻의 얘기를 하면서 딸이랑 나랑 지금 싸움 붙이는 거냐. 나는 지금도 걔가 정유라 씨가 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한 거죠. 세게. 그러면서 특검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 구입했던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독일을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면 말을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는가 하지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특검이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심지어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의 품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훼손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사실 웬만한 변호사보다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최순실 씨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걸 착각하죠? 법정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예전에 그 동네 슈퍼에서 어머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 때 슈퍼 어머니 팟캐스트 뭐 이런 거. 괜찮다고. 아니 사실 포기한 거 아닌가요? 사실 다 내려가. 이렇게 절대. 근데요 아주 최순실 씨 고도의 술수인 것 보면요.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요. 일단 맨갑이에요. 멘탈이 그렇죠. 가벼워요. 아니, 25년 구형받잖아요. 네. 쓰러졌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네. 조폭들도 못 나와요. 일단 그 포기를 절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언하면서도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금 부정을 하거나 모른다고 넘어가는데 일단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2달 동안 259번이나 통화했냐 맞냐라고 했더니 대포폰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인정하면서 40년씩인데 그 정도 못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이 뭐냐 물었더니 통화 내용을 묻는 건 실례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증인이. 실례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나에게 실례다 묻는 거 묻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죠.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수사해야죠.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했더니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간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의미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독일에서 호텔을 삽니다. 최순실 씨가 호텔을 이제 매입하는데요. 그때 그 돈이 삼성이 코어 스포츠로 보낸 돈이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관련된 비용을 정산 쪽 돌려줄 생각이었다라는 말까지 붙였는데요. 이런 걸 볼 때 글쎄요. 오히려 특검에게 여러 가지 짜증을 내면서 본인의 좀 분풀이를 하는 거지 특검의 어떤 그 추궁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작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제. 슬금슬금. 거기에 연기력까지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장시호 조카 장시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번에 장시호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 씨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사이에 단독 면담 일정표를 발견했는데 인정하냐 그랬더니 뭐 그 말은 안 하고요. 특검하고 장시호 씨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심한 것 같다. 즉 사전에 서로 형량을 좀 낮게 구형해 주기로 하면서 짜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누구 얘기예요? 최순실 씨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서. 또 법에 대해서 들어간 지 한 1년 됐다고 또 사법고시 볼 준비하고 있나 봐요. 사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매일 재판받으면 웬만한 절차는 통달합니다. 그럼요. 네, 정말 통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통방을 하면서 네. 거기 또 십수년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기수들. 그룹 스터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룹은 안 되죠. 여기 독방이거든요. 독방이네. 통방 네. 스타일이라고. 아, 통방. 예, 예. 네. 이른바 이제 소통방. 네네. 거기서 다 얘기해줘요. 그다음에 또 교도관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 교도관들도 네네. 또 슬금슬금 해갖고 네. 오다가다 하면서 한마디씩 해줘요. 툭툭.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모자이크로 쫙 해갖고 네. 퍼즐 게임 마치듯이 아, 스스로 그 터득을 해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갖고 그 오래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고 빵이라도 하나 받아 먹으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예. 그리고 또 특검이 작년 1월에 이제 그 박산진 그 당시 그 삼성전자 사장하고 황송수 당시 전무가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말구입 계약서를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추궁을 했는데 그럴 때는 또 분리할 때는 아니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로 일관했거든요. 예. 최순실 씨는 여전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증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야, 같습니다. 근데 25년 구형받은 사람의 심리 네. 상태가 아니에요, 저게. 아, 그렇죠. 저 진짜 정도면은 뭐. 맨갑이에요, 네. 아,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8672님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대통령을 쥐락펴락했는데 그 정도의 약과지요.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네요. 정말. 슈퍼맨갑이에요, 저 정도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안민석 의원의 얘기에 신뢰가는 게 밖에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은 힘이 안 빠지거든요. 뭐냐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으니까 아, 이거 살고 정치적 재판이고 뭐 한 5년 10년 살아봐야 나오면 네. 인생 청춘 70서부터 했는데 든든하니까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사실 뭐 그래서 저 재산을 다 몰수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막 동료들끼리 할 때 보면 그 기승전 마무리가 이렇게 되거든. 몇 년 살고 나면 되지 않겠니? 뭐 그 최순실은 또 살 거 있으니까 예. 이런 얘기들 우리 그냥 우리끼리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뭐 소위 말해서 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뭐 그 안에서 쫄면 먹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정석 기자님, 미정은 위원장이 뭐예요? 김정은. 미정은이 아니라 김정은. 아 밖에서 오타났네요. 네. 초조하니까 계속 오타나요. 정석 기자님, 김정은 위원장이 해킹 공격을 명령했다? 지난 5월이었죠. 예. 워너크라이라고 이제 그 랜섬웨어 아, 일종 랜섬웨어. 있죠. 그죠. 랜섬웨어라는 게 이제 인지라고 소프트웨어 합쳐가지고 그렇죠. 이거 풀어줄 테니 돈 돈 내놔라.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 150개국에 피해를 미쳤고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 체계 병원 자체가 마비가 됐었어요. 워너크라이라는? 그렇죠. 워너크라이. 워너크라이, 위너크라이. 워너크라이죠. 워너크라이. 워너크라이에 있어서 그게 그동안 배우는 항상 우리 아까 기승전 기승전 북으로 끝났어요. 모든 해킹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뚜렷이 안 나오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 예. 디도스 이런 거 항상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번에 다 해보니 결국에 북한밖에 없더라. 지난번에 랜섬웨어 그 공격했을 때의 조합이나 이런 배열이 비슷했다. 맞습니다. 거의 유사했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동안의 사례가 많았어요. 한국은행도 한번 7, 8차례 예. 해킹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미국하고 관련된 건 2014년에 소니 픽처스 해킹해가지고 이게 누구 소행이니 뭐 했을 때 네네. 그때도 북한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소니가 네. 그때 영화를 만들었는데 김정은 김정은을 영화 제목이 인터뷰죠. 예. 네. 예, 인터뷰죠. 근데 네. 김정은을 비하하는 네네. 그러니까 희화시킨. 희화시킨. 그러니까 그것을 해킹해갖고 결국 영화 상영을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것도 북한 소행이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기법들이 북한하고 비슷하다라는 걸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럼 북한 IT가 또 최고의 아, 기술자들이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렇죠. 실제요, 그러면. 해커 사관학교입니다. 정말 뛰어나죠. 아, 그래요? 북한 아니, 같은 경우는 IT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미사일 쏘고 그러는 게 IT 기술과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초정밀 기술 아니에요. 네.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죠. 사실 뭐 인도뿐만 아니라 북한도 정말 강국이고, 근데 그게 그동안 보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3대 위협을 꼽은 게 핵, 미사일은 다 알 거예요. 사이버. 이걸 딱 지목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워너크라이는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밝혔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 영국이 동의했죠. 일본도 이거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북한이 미사일 강국인 동시에 소프트웨어 강국이 됐고, 아니, 그건 원래부터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우리 가상화폐 많이 하잖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저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것 역시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을 하고 실제로 지난
뭐 올해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건 북한으로 거의 추정을 하고 있어요. 8,500만 불 해킹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뭐 북한이 왜 이러냐. 예. 각종 무역 제재, 금융 제재 다 받고 북한의 노동력도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바깥으로 수출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네. 그럼 외화벌이 수단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어떤 위협적인 북한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해킹이. 자, 신태균님 북한 근데 북한 기술력이 왜 그렇게 뛰어나나요? 북한은 왜 그리 기술이 좋죠?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북한은 이러잖아요. 군경 병합 발전이라고 그러는가요? 군에서 발전시킨 기술을 경제로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군은 지금 주요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미사일 아니에요. 네네. 미사일은 초정밀 기술이거든요. 최첨단 기술. 그냥 그걸 하려면 IT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죽기 살기로 덤비면 아무리 뭐 아니 근데 IT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오래전서부터 정평이 나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미사일과 해킹, IT 이쪽에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간혹 가다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 북한에서 자체 개발한 어떤 뭐 OS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휴대전화 구동시키는 그런 그 OS 있잖아요. 독자적인 기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아요. 디자인의 문제인가요? 아니, 폰트 서체의 문제인가? 그게 대중화되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OS 그러니까 노출된 그런 것과 이게 뭐 미사일 기술이나 IT 해킹을 하는데 쓰는 기술 다른 그러니까 차원인가요? 다르죠. 비공개되어 있는 그 기술력의 차이는 모르긴 몰라도 하늘과 땅일걸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진짜 이 사이버 공격 있잖아요. 철도나 항공사 이런 게 이제 메인 선에 해킹이 돼갖고 그 메인 선 갖고 장난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위험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아까 3대 위협으로 핵, 미사일, 사이버 그 공격 또 하나는 북한이 또 생화학에 집중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화학 무기가 어마어마하죠. 화학 무기에 네. 뭐 대해서. 탄저균을 미사일에 뭐 이제 장착시키는 뭐 실험도 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버 공격 심각해요. 근데 이번에 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배열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그 랜섬웨어 공격했을 때 랜섬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인질을 인질이죠. 잡고 예. 인질 풀어주는 대가로 협상금을 인질 그렇죠. 보상금 네. 아니에요? 인질 보상금은 좀 이상하다. 그걸 가상화폐로 또 예. 받고 가상화폐로 또 가상화폐 또 해킹하고 남는 장사죠. 예. 와 범죄로 치면 최고의 범죄네요. 흉악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더 그쪽으로 신경을 돌리는 거죠. 자기들. 지금 뭐 슈퍼노트 만들어가지고 뭐 달러 위조 지폐 찍어내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또 그건 이제 옛날 들어가는군요. 방법이고 예. 슈퍼노트는. 그렇죠. 아날로그적 방식이죠. 네. 저는 북한이 만약에 어떤 그 테러를 한다면 이 미사일부터 쏘지 않고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는 딱 세 개만 마비시키면 끝날 것 같아요. 전기 끊고 네. 그다음에 통신 끊고 네. 네. 금융 끊으면 금융. 그게 전부 해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다 정말 멘붕이지. 멘붕 아니 아닐까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멘붕이 오는 건요. 핸드폰 못 쓰게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핸드폰 못 쓰게 하면 다 미쳐버려요. 핸드폰까지 안 가도 카톡 마비만 돼도 네. 다들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화장실 가고 핸드폰 못 쓰게 해봐요. 사실 근데 그걸 많이 훈련하고 있어요. 사실 북한에서. 그래요. 화장실 갈 때 안 들고 가야겠다. 예. 훈련도 해야죠. 그럼 한참 앉아있다가 없이 사는 나와서 연습. 한참 앉아있다가 없이 다시 사는 나와서 연습. 들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할 걸요.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게 두 개 중에 하나래잖아요. 화장실 가서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거. 엘리베이터 타갖고 이거 닫히는 거 못 누르게 하는 거. 막 몸이 근질근질해 벌써. 실제로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용돈 깎고 뭐 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폰압이에요. 폰압. 폰압, 핸드폰 스마트폰 압수. 뺏어가는 거. 폰압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폰압이 제일 언제 무섭냐? 화장실 할 때 이거 누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전 엘리베이터. 휴지 없는 거보다 더 제가 힘들네요. 엘리베이터 못 누르게 하는 거 빨리 닫히는 거 그거 이거 문 닫히기라고 누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어디 갔더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어디 세계에. 갔더니 그 닫힌 버튼이 원래 있는 자리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네.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그 자리에 호출벨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아니 그때 문 그랬죠. 닫아주세요. 다
닫힘 버튼 어디 갔어요? 야 이거 그건 진짜 약간 사람이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쌈만 누르면 되잖아 이거를.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예. 아니, SBS 직원분들도 거의 다 누르십니다. 예.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내려갈 때 보면은 엘리베이터 있는 같이 네. 탄 사람들한테 그 안티 팬 만드는 거 알려줄까요? 네. 누가 탁 닫잖아요. 그럼 열릴 버튼 한번 쿡 눌러요. 그 장난인 줄 알고 또 닫거든요. 네. 또 한번 꾹 눌러. 네. 열리는 거. 네. 또 한번 닫힐 때 또 누르잖아요. 예.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려봐요. 그 개싸움 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멘탈 갑이세요? 네. 이거 참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굳이 그거는 서민 작가보다도 더 응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서민 교수보다도. 기생충 교수님. 네. 아, 느닷없이 이상한 짓을 했고. 자 다음 고현준 작가님. 성희롱 문제 내부 고발자가 해고됐다? 이거 네. 무슨 얘기예요 또? 요즘 뭐 성희롱, 뭐 성폭행, 성추행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옵니다. 뭐 그 미투 그 운동도 사실 예. 여기 일환일 텐데 이번에는 그 한 조직 내에서 그 성희롱 피해자분들이 내부 고발을 했고 그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희롱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고 성희롱 고발을 했던 내부 고발자들은 해고를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무엇보다 이 조직이 조직 이름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유엔의 산하기구죠. 네. 유니세프. 아동구호기구인 유니세프 한국 지부. 그러니까 한국 유니세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유니세프 그 안성기 씨가 모델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정우성 씨가 네. 저 홍보대사 하고 저는 있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유니세프에 돈 냈는데 돈 내지 말아야겠네. 그리고 왜 공항 가면 그 마지막에 이제 저 외화들 잔돈 처리할 예, 때 다 유니세프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세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평화롭고 뭐랄까요 그 아주 그 온화한 이미지의 국제 기구잖아요. 저는 매월 후원한 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평화롭게 있죠. 성희롱을 한 거예요 그럼? 근데 이 성희롱의 수준이 너무 유치해요. 제가 보기엔. 그 처리 과정도 너무 그러니까요. 지저분하죠. 저는 사실 유치하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럴 네. 수 있죠. 네. 이게 이런 것들이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외교부 출신의 어떤 그 고위 관부가 있다고 합니다. 뭐 SC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여 성은 직원들 손씨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네요. 손신 손씨 씨도 있고 뭐 성씨도 있고 성씨. 성씨도 있어요. 예. 승 씨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유추해 갑시다. 그런 사람이 이 여직원들한테 뭐 메시지나 말을 할 때 이게 참 문장들이 이게 표현된 게 너무 웃깁니다. 그리고 너무 좀 짜증도 나고요. 네. 당신이 쓰는 영어는 꼭 동두천 접대부의 영어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허리가 가늘어서 애나 낳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게 제일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보통의 비서들은 아침에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예. 좋은 비서는 침대에서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야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다.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던 이 간부가 결국은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요. 이 예. 내부에서 이제 고발이 되고 하니까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아무런 제재로 없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받고 끝났고 오히려 내부 고발을 했던 이 피해자분들이 해고되는 수순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 따져봤더니 이 조사위원회를 이 해당 간부가 꾸려가고 그들끼리 그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했던 그 뭐랄까 진술 이런 것들만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허. 내가 했던 말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어가지고 성희롱 하는 것 자체가 들은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면 바로 성희롱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당한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재심 청구서를 또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그냥 묵살이 돼버렸어요. 묵살이 되면서 결국은 이 피해자분들은 뭐 직장 잃고 예. 그리고 뭐 어떤 사실 마음의 상처랄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 텐데. 이거 트라우마 심해지죠. 정신적 충격이. 근데 이게 결국은 여기가 유니세프라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뭐 조직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성희롱이라는 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네. 그들이 겉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런 피해자들 그리고 또 아동 성학대 당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유니세프에서 지금 보호하는 활동들 하고 있거든요. 아동 보호 이런 등등 보게 되면 가장 도덕성이 높게 요구되는 단체죠.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오고 갔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나와서는 아동 구호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그 전직 외교관인가요? 외교부 출신이죠. 외교부 출신. 네. 네. 외교부 간부 출신이라고 간부 출신. 하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외교부 관련해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 칠레에서 또 성추행 몰카 사건도 몰카 있었고요. 찍혔죠. 네, 찍혀서 또 정말 그 망신당했고요. 또 뭔가 지키고 그걸 또 무마하려고 또 뒷돈 주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알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문맥의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항변도 있었습니다만 9월에 또 외교부 간부 한 명이 여자는 열등하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또 문제가 됐고요. 혹시라도 뭐 너무 이게 크게 확대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 내에 어떤 이런 그 성 관련된 그런 그 관념이 너무 구시대적이거나 아니란 생각을. 네, 합니다. 요즘 세태에 맞지 않거나 예. 요즘 기준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좀 걱정됩니다.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 마초이즘 이런 게 뿌리 깊게 박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진짜 아니, 안 이게 됩니다. 보통 외교부 같은 경우는 해외 대사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왕국이에요, 사실. 아, 그렇죠. 약간 맞아요. 예. 폐쇄적이고 약간은 독립돼 있으니까 에티오피아 대사도 이런 사건으로 성비 사건이 있었고요. 코이카 그 그렇죠. 외교부 맞아요. 산하 네. 그러니까 외교부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 그러한 내부 해야죠. 조직 문화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빠들의 수다. 정인석 기자님, 손소 변호사님, 고윤준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광고 듣고 4부 저녁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전혁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눈길에 조심하셨어요? 그럼요. 무사히 오신 거 보니까 조심하신 것 같아요. 뒤꿈치부터 뒷구서 따박따박 걷고 있어요. 운동화 신고 오셨어요? 네. 조심해야 돼 진짜.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늘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네요. 날이 풀려갖고. 그러게요. 다행히. 어저께 살얼은 얼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전 새벽에 네. 평상시보다 한 10분 15분 더 빨리 나왔거든요. 오. 왜냐면 이제 어제 눈이 왔고 길이 막혔을 줄 알고. 네. 회사에서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왔나 봐요. 네. 차가 평상시에 반으로 줄었어요. 센터 달리셨네. 길이 안 먹히더라고. 원래 새벽에 뭐 안 막히는데 뭘 또 그렇게 엄살을. 며칠 전에 막혀갖고. 자,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어요? 우리가 그 과거의 경험에 예. 거기서 이제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차가 막혔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어떤 승부수, 예. 이 전 당원 투표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그 바른 정당하고의 통합을 걸겠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하기도 하죠. 그동안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아마추어적이고 또 오락가락하는 예. 행보라든가 그러면서도 또 정말 답답하다 하고 그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이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정치라는 거는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 걸 게 뭐가 있겠어요. 생물학적인 목숨보다 정치적인 목숨이 더 막중한 예. 거거든요. 예.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정치인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적 생명이 죽으면은 더 이상은 이제 한 인간으로서도 잊혀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승부수를 점. 띄운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제대로 된 딱 느낌은 오세요? 승부수를 띄운 게? 당연하죠. 이것보다 더한 승부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냉소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는 정치인 중에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혹자는 그러죠. 딱 전당원 투표에 붙였다 하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 투표가 생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제 오세훈 시장 못지않게 이제 끝나는 거다. 패망할 이제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의 선택이 오세훈 파트 2냐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기적이냐. 저는 안철수가 폭망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이런 하나의 승부수를 띄우고서라도 이 정치판을 떠난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국민 성과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반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당원 투표에서 얼마나 이제 동원력을 갖고 있느냐, 예. 또 대표가 모바일로 됐던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승부수도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팬덤이 그렇게 공고하지가 않아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은 박근혜 팬덤이라든지 예. 그 문재인 팬덤이라든가 그래서 정치인이 이런 승부수를 띄울 때 가장 이제 뒷 배경을 받쳐주는 거는 정치인의 즉 강력한 지지력. 강력한 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의 어떤 강력한 팬덤인데 그 점에서는 부족하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국민의 정당이 갖고 있는 아주 묘한 그 얼치기 지역 그 기반에다가 예. 또 그러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선도 있어요. 좀 이제 고만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꽤 많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안철수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구태와의 이별을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들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들도 반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어떤 친노계로부터 이제 홀대를 홀대. 받았던 그 구원이 있어서 지지한 분도 있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를 원해서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2016년에 네. 총선 때 국민의당 바람, 안철수 바람이 분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무능하지 않다, 무책임하지 않다. 그러나 어설프다. 하지만 어설픈 거는 자신이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 가면서 정말 도제 밑에서 이 호남이라는 도제 밑에서 그 정치 집단의 도제 밑에서 고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철수의 승부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도 열고 눈도 열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 안철수 전격 분석. 네. 일단 매우 독특한 캐릭터의 그 정치인이죠. 예. 첫째는 그 모든 캐릭터가 이 반정치적이에요. 안철수는. 그러니까 골방의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예. 그리고 사람이 떠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많이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파워먼트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을 도와주는 지지 세력 혹은 정치인들에게 당신은 뭘 해달라고 확실하게 임무를 줘야 돼요. 아, 그게 임무임과 동시에 신뢰.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기서는 손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마지막에 했던 거는 나 홀로 뚜벅이 그러니까요. 유세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혀 정치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할 거를 지정해주지 않은 채 나 혼자서 김사과처럼 뚜벅이처럼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선거 운동으로서는 상당히 비조직적이고 원시적이고 무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최장직 교수가 이제 안철수의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역할이 없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아이디어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분의 역량을 극도로 썼으면 어마어마한 바로 영향을 보였을 뿐인데. 네, 좋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후보로서의 말하자면 내 대신 보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주변에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 임종석 실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왔다고 했지만은 안철수는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정치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 이제까지 전례 없던 캐릭터의 정치적 신데렐라였다. 이 신데렐라는 또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이 정치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계단을 밟은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 때 방송에서 무릎팍도사라는 방송에서 예능 떠가지고 프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능이 키운 이 정치 스타라는 점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극복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쎄 오시다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런데,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분야에서 네. 그 뭔가 바이러스 퇴치기 벼랑 네, 백신 네. 분야에서 네, 네. 이미 일가를 이루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위인전에 나올 정도로 우리 시대의 시대 교과서에도 정신에 실렸었죠. 네. 투철했던 분이었고 네. 그다음에 2011년에 서울시장 도전한다 그럴 때 무척 신선했고 그렇죠. 50%인데. 이런 게 정치적으로 그대로 와갖고 네. 여기서 잘 살렸으면
어쨌든 정치도 외부에서 신선한 충격이 올 필요가 있을 때였었거든요. 네. 저는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참 그 안쓰러운 건 뭐냐면 이분이 정치를 하지 않았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을 거예요. 예. 또 이제 여전히 스타의 위치에 있었을 거고. 예. 근데 정치를 하는데 뛰어든 거는 아마도 매우 순수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예. 진정한 선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자신에게 50%의 지지를 준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보면 이건 정말 안철수 새 정치에 대한 기대다. 기대였었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거부한다는 건 매우 오만하고 또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순수한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순수한 의지를 망가뜨리고 또 발목을 잡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이겨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만신창이 일보 직전에 가서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전 작가님 지나온 네. 얘기지만 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을 때 네. 지금의 그 박원순 당시 후보는 네. 5%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최약체 후보였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안철수 당시 일반 민간인이지만 네. 네. 안철수 당시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시간을 만약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본인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맞았다?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라는 한 개인이 볼 때 우리 정치에서 늘 지지율 싸움으로 예. 할 때 그거를 부시고 싶었던 것도 자기의 새 정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즉 5%의 지지에 대해서 50%가 양보하고 물러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갖고 있던 어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은 그때 열광했죠. 그래서 삽시간에 순식간에 눈을 떠보니까 대선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선에서도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양보를 했었는데 이런 양보의 정치에 대해서 열광했던 유권자들을 잡아두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정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죠. 즉 자신의 장점을 살렸어야 돼요. 안철수가.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장점을 오히려 버리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또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 호남 쪽에서도 아 그분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정말 오래 하셨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으니까 예. 요새 말로 그런 분들하고 다시 손을 잡은 데서 안철수의 패착이 있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 하는 행보를 보면 참 고난의 행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때 꼿꼿하게 자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전혁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까지 여러 그 이제 뭐 그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정치를 깊게 네. 이해하고 깊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로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뭐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 끼어진 거예요? 민주당에 들어간 거였다고 생각해요. 아. 네. 지금 안철수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즉 5%에게 양보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였고 또 문재인에게도 하나의 양보를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정치의 그 틀을 스스로가 깨버린 거예요. 그거는 마치 유리 그 그릇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안철수의 이제 그 잘못된 행보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에 들어가지 말고 중도 진영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갖고 정치를 계속 하는 게 맞았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냥 무소속 정치인으로 남는다는 예. 것은 상당히 안철수 대표로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지금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지금 몇 명이겠어요. 그 이상의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게 새를 보고 새불림을 보고 오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비정치적인 행보만을 걸어왔다는 거 또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TV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정치인들에게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김성민 씨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회사에서 했던 일 또 저희 업계에서는 아마 IT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아주 희귀한 일로 선망의 대표였는데 왜 정치에서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즉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정치를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렇죠. 정치 DNA가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왜 정치에만 들어가면 저렇게 망가질까? 이게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일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당 정치에 함몰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당이라는 곳에서 구 정치에 자신을 담으면서 자신의 컬러와 자신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당 정치에서 새로운 길을 진즉 갔으면은 지금과 같은 고통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죠. 사람들이 떠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안철수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치인으로서 약점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정치인들도 나빠요. 이 국민의당이라든가 몇몇 안철수 대표와 달쌈스벳이에요? 네? 달쌈스벳 달면 삼큐 쓰면 맨날 뭐 달쌈스벳. 그런 것도 그런 게 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좀 약간 이런 말씀을 제가 너무 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약간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요? 네. 충격. 제가 뭐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서도 느꼈는데 예.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너무 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밥을 어떤 걸 사주잖아요. 뭐 설렁탕을 사주면 째째하게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설렁탕을 사준다고 호텔에서 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전에 이제 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나서 대리도 안 불러주고 그다음에 갈 때 봉투도 안 주고 이럴 수 있냐? 아니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철수 그런 얘기도 해요? 많이 하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그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은데 좀 풀지. 그런 화끈하게 얘기 저도 들었어요. 쓰지.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누구 뭐 이렇게 이 차도 좀 사주지. 예. 기사도 붙여주지. 물론 요즘 밥도 잘 산대요, 근데.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아니 늦었다기보다는 저는 밥을 사달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아니 밥을 내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밥그릇 그러면. 내가 채우고 내 밥 내가 사 먹으면서 정치를 해야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지. 정말 저기 맞아요. 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맨날 남한테 밥 사달라고 하고 안철수 제가 대표가 한마디 해도 돼요? 밥 사준 사람 아니잖아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밥 네 돈으로 먹으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밥을 사달라니까 그러니까 요새 먹으면 말로 되지. 내 팔 내가 흔들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팔 네가 흔들고.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점에서 예.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 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일종의 그 돈주머니로 보는 시각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맞아요. 오늘 저는 그런 컨셉 거를 좋아요. 너무 봤기 때문에 오늘 컨셉 좋아. 네 밥 네가 먹으라. 속이 다 시원하네. 후원금 달라 그러고 그 네. 후원금으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아니 보면.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맨날 호텔에서 좋은 밥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먹는 밥하고 똑같은 수준의 밥을 먹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 있을 때도 제발 이러지 말아라. 기본납법 거지냐.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고 이랬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서 왜 어떻게 자기의 지역구에 있는 지역 구민보다 더 좋은 밥을 먹어야 되냐. 그 지역구의 수준에 맞게 먹어야 된다. 물론 강남 지역구라면 강남 수준에 먹는 거 제가 뭐라고 저는 하잖아요. 강남 지역구입니다. 글쎄요. 강남 좌파일 뿐이죠. 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네. 대표 둘이 만나면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 흥분했어요. 유승민 또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잃을 게 없어요. 예. 안철수가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진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예. 유승민이잖아요.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저렇게 선언하면서 갈 길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승민 대표는. 그렇고 또 안철수 그 대표가 예, 시간 많아요. 저렇게 괜찮아요. 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예. 안철수라는 한 정치인이 여기서 상처를 입고 또 마침내 정치적인 목숨을 정말 단두대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했지만 그는 이슬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라진다 한들.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경우는 계속 이렇게 눈치 보다가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러면서 간을 계속 보다가 진짜 간철수가 아니라 간승민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뭐 만나보겠다 예. 이런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는 뭐 이제 창구를 통해서 그렇죠. 뭐 만나겠다. 유승민 대표는 아마 지금 이제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본 거예요. 일단 이 통합이 됐으면 누가 대표가 되면 좋을까 이런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안철수를 앞섰잖아요. 앞섰어요? 앞섰어요. 오. 그런 점에서 예. 매우 한껏 고무돼 있고 아하. 두 번째는 내가 안철수쯤이야 이런 식의 굉장히 이 유승민 대표는 마초 기질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마초 그 얘기 여러 기질이 차례 있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마초 본능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정치인들 좀 알로 보는 기질도 있고. 그런 거 있죠. 내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치라는 거는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맞아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있다가 이러다가 내가 또 이렇게 또 여론조사라는 건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빨리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예. 이래가지고 오늘 강력한 멘트를 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 합당에 대해서 절차도 알아보자 이러는데 정치는 제가 맨날 다큐라고 하면서 예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드라마라는 점에 있어서 누가 더 드라마틱하게 예. 정치적인 행보를 가느냐 이런 점에서는 지금 안철수가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가 네. 3, 4등이 합당하면 꼴등 된다. 근거와 논리적 근거는 없는데 뭔가 말이 그럴듯해 보여요.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뭘 갖고 있다. 또 그분은 뭐가 풍부하다. 뭐 이런 거에 뭐라는 건 아마 뭐 그분이 특출한 정치적인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인이 자기 소명을 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사라져 주는 거예요. 네? 사라져 주는 거. 그 전에 저는 호남을 위해서 이분이 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17대를 끝나고 그만둔 네. 김용갑 의원인가요? 네. 삼선하고 네. 떠난 분. 네. 여의도 보면서 나 할 만큼 다 했다. 이게 무슨 마르고 닳도록 대를 이어서 할 직업이냐 하면서 던졌을 때 그분이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나 진보 중에서 보수 꼴통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네. 근데 떠날 때 깔끔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그럼요. 틀려지더라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분하고 같이 상임위를 했던 김영갑 씨 분은 맞죠? 김영갑 의원 다 저기 그때 열린 우리당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상임위를 해보면 네 10분 전에 딱 와서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주 깔끔한 분이에요. 멋진 모습이었어요. 네. 지나 보면. 그리고 이제 김영갑 의원하고 저거는 참 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려서 저를 무지무지 미워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친했나요? 그분하고? 아우 그분은 대단한 그 박근혜 친박. 네 그렇지만은 그분이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박근혜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도 이럴 줄 했어요? 몰랐다. 오. 그럼요. 그래서 처절한 어떤 반성문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노 정치인은 사라져 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마지막 이제 권력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유승민은요? 거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저는 어떤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이신 거죠? 저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분의 정치적인 어떤 포텐셜, 예. 잠재력이 터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평안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혼자서 아파트도 안 보이고 그 묵동역이라는 데절 내려주셨거든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데 3만 몇천 들었어요. 상당히 거기가 멀죠. 어렸을 때 화랑촌인가 뭔가 하는 데가 우리 그 일대에서 제일 부촌이어갖고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그 동네 갖고 부촌에서 나온 애들 죄다 두들겨팼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뭐 추억을 더듬다 보면 그런 식으로 뭔가 범죄랑 연관이 횡성이 아니라 영월이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교도소, 횡성에 네. 교도소가 없어요. 영월. 영어를 비긴 해요. 예.
횡성에는 교도소가 네네. 없어요. 영어를 그래서 가야 결국 되잖아요. 면회를 못 왔어요. 한 번도 면회를 못 왔어요. 한병도 정무수석이 그래서 유일하게 한 번 온 게 횡성으로 갔어요. 강원도. 듣고 있는 한병도 수석. 자, 이런 건 명예훼손이죠. 뭐가요? 제가 지금 한병도 수석이 잘못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명예훼손이죠. 아 명예훼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히려 더 친근하고 네. 인간적인 미가 부각돼서 아마 한병도 정무수석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좀 기가 어둡거나 일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아니 있죠. 아니 그 기사가 있었어요 따로. 기사가 있는데. 기사에 잘못 든. 아니요 기사한테 잘못 오달지. 그러니까. 네. 횡성으로 그래서요. 가자 그랬으니까 아, 갔겠죠. 한병도 수석이 명예훼손 걸면 좋아요. 그럼 제가 합의하고 돈 줄 거 아니 그걸로 둘이 술 먹으면 되지 뭐. 그렇군요. 네. 아무튼 첫 뭐 번째 이슈. 좋게 안철수의 좋게. 승부수 통할까? 고현준 작가님. 네. 아, 작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재밌다고 계속하라고. 한병도 수석 얘기 계속하라고. 어제였습니다. 20일 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회심의 일격. 그러니까 회심의 자살골. 자살골입니다. 그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박하시는 분들 왜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 주식할 때도 몰빵하고. 예. 비어 아니에요 비어? 비어. 아 괜찮았어요. 우리 컨셉이에요. 네. 비어 잘 쓰는 아 그래요? 네. 예. 야, 몰빵을 한 것 올인. 같아요. 예. 올인. 올인. 예, 올인. 근데 올인도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라서. 아니 다걸기. 제대로 된 영어예요. 다걸기라고 하죠. 에이, 다걸기 말로. 다슬기. 다걸기. 예. 아무튼 이게, 안철수 대표는 뭔가 이게 국어를 이렇게 우리가 고생시켜도 될까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예. 기자회견 후폭풍으로 그 이제 통합의 반대파에서 의총을 소집했는데 또 그 의총이 안 나오면서 험한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죠. 대표적으로 뭐 정동영 의원이나 뭐 유성엽 의원은 뭐 끌고 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끌고 와서라도 참가를 시켜라. 그렇죠. 유성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또 송기석 의원 측에서는 말 좀 가려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게 이제 또 요즘은 워낙에 방송에서 여과 없이 그냥 다 노출이 되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그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승부수를 띄운 거죠.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통합 찬반을 따져보자. 예. 찬성이 되면 본인은 백의종군하면서 새로운 그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반대가 되면 당권을 내려놓겠다. 뭐 이런 그 마지막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통합에 있어서는 예. 그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를 보면서 결국은 국민의당과 이제 바른정당 간의 통합 문제가 결국은 그 내년에 있을 6.13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일 텐데 그 어찌 보면 국민의당이 그 호남을 지지로 하고 있는 그 중역들과 안철수계 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항상 어디든지 이별은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분당으로 가는 모습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구질구질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이 시점에서 승부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당원 자살골이라고 얘기하는 투표라는 그 승부수를 했을까? 띄운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전당 이게 예를 들어 그냥 당의 해산 합당에 관한 상의 의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당규 13조에 보게 되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전당대회의 기능이에요. 지금 합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전당원 투표제로 던졌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또 그 5조인가요? 뭐 그 꼼수를 부린 거예요. 당무 의원회가 의결에 회부한 안건은 전당원 투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규를 비비 틀어갖고 당규에도 안 맞는 걸 던지면서 전당대회 하면 대의원대회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전당원 하게 되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심플한 의결 구조를 찾아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지금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렇죠. 이 절차들을 다 뭐 살펴봤겠죠. 예. 그러면서 어제도 그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계 의원들이 이 전당대회 얘기를 했더니 당규에 따르면 가능하다 전당원 투표가 예. 안철수 의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발췌해낸 것이 아니야. 안 나지 않았을까라는 예. 뭐 뒤늦은 안타까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료사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행정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이제 카톡으로 네. 문의를 했더니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뉴얼은 있는데 매뉴얼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특히 목동병원이 심했던 것 같다. 그 매뉴얼 안전- 얘기하니까. 그렇죠. 안전사고는 불가피하게 예.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장 병원 의사 간호사들의 몫이다. 또 매뉴얼 얘기가 나오면 또 마음이 아프네요. 예. 네. 왜요? 사후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것 또한 당국이 꼼꼼하게 따져놓지 않으면 예. 또 세월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안전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좀 따져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이번에 목동병원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을 폐쇄하는 수준까지 조처를 할 각오로 밀어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병원 유가족 면담도 예. 병원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예. 파행이 됐거든요. 예. 아직도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잘못한 걸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자,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한겨레 21 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부 아빠들의 왕수다로 돌아옵니다. 광고 들으시고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아빠들의 왕수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현준 만평 작가 겸 평론가 겸 전국구 사회자.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그 뭐 머리 좀 이상해. 아니 그냥 이건 쓰는 게 맞아요. 예. 항의하는데 항의에 띠를 두른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을 검게 만들자 검은띠. 아 근데 이게 머리를 세팅을 했으니까 예. 망가지진 말아야겠고. 그렇죠. 쓰긴 써야겠고. 예. 근데 그 어렸을 때 태권도 빨간 띠까지밖에 안 땄죠. 전 태권도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검은 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저 검은 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주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정치쇼의 제 위력을 정말 느꼈습니다. 왜요? 제가 보통 이제 기자들은 자기 기사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요. 자기 이름을 연관 검색어로 고현준 작가님 뜨더라고요. 그게 뭐 위력이 아니면 어디 갖고 사람들이 사인해달라 그러지 그게 위력이지. 어찌됐든 제가 그때 고현준 작가님이 검색어도 제 이름이 같이 누가 떠요. 검색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연관 검색어로 그런 뜨더라고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쇼도 같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위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한 건가요? 감동을 네. 먹기에는 좀 허접하다. 조금 약하네. 죄송합니다. 자, 919님 예산 휴게소에 정치쇼 나오네요. 차에서 듣다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 봉도사님 목소리 나서 놀랐습니다. 제가 한 작년에 여론조사 팟캐스트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나 한번 봤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예산이었나요? 충청도. 충청도죠. 충청도 분들이 겉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밑으로 좌파 진보 이런 분들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할 때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밀릴 때 밀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주는 데가 충청도예요. 묘한데요, 여기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충청도로 아니 이제 저 지역으로는 안 나가요 이제. 지역 그게 국회의원은 안 해요, 이제. 큰물에서. 예. 그리고 또 제가 충남이 고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신적 고향 홍성. 홍성이요? 예, 홍성에서 살았잖아요. 정신적 고향. 아니 또 저희 어머니 고향 홍상이라서. 홍상? 홍성. 홍성. 예. 홍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홍성은 함이. 깜짝 놀랐어요. 예,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이거 얘기해도 돼요. 지금 청와대 정무석 하는 그 한병도 네. 네네. 면회를 왔어요.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네. 근데 유일하게 한병도 의원만 안 왔어요. 그게 왜 안 왔냐? 그랬더니 횡성에 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요? 그럴 수 있어. 횡성에 가고 이거, 예. 횡성 교도소를 못 찾으니까 또 횡성 네. 경찰서 간 거예요. 네. 그 경찰서 그 지키는 위병 네. 그한테 여기 교도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네. 또 이 있어요. 경찰이 저쪽에 있습니다. 있어요. 횡성 교도소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고 그래갖고 전화 통화하는데 있을 거예요. 같이 온 다른 사람들한테 형 거기 어디야? 그러고 여기 교도소 내니까 나는 못 찾겠는데 어딘데?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횡성에 와 있지. 지금 그런 분이 정무수석하고 네.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택시 타고 저기 목동 와야 되는데 저도 예. 목동 간 적 있어요. 저 중랑구 목동. 중랑구 목동. 그거 바로 노원구 옆이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전 거길 처음 가본 거예요. 내리자마자 목동인데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준 정치쇼 정봉준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북한군 귀순 오늘 오전 병사 한 명이 또 귀순했죠. 자, 조연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죠. 안철수 어제 전당 투표 승부수 던지면서 의총 분위기 살벌했죠. 의총에는 나오지 않았고 의총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배짱으로 무슨 정치하냐라고 당에서는 볼멘소리 했고요. 자, 이 중에 봉도사 뽑은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없습니다. 자, 목요일 첫 곡은 더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입니다. 예, 저는 잠시 후 아니구나. 왜 이걸 읽어 내가. 자, 뉴스브리핑 뭘 가져오셨어요? 기무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SBS 특종이죠. 예, 지난번에도 가져왔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좀 했고요. 예. 다만 기무사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본인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 예. 이렇게 얘기했죠. 시스템상 자연스럽게 감청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라고도 맞고요. 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의무. 그러니까 의무. 업무인 예, 업무.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정확한 워딩이 시스템상 감청이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다. 그냥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늘 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좋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예. 기무사의 감청 그걸 왜 시스템을 받아들여요? 아니 그 말을 일단 군 법무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럴 경우에도 어떠한 것에 대한 영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기무사의 군내 감청은요. 그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 감청이고요. 예. 4개월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청을 하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 키워드가 있고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키워드를 압수수색, 압수 혹은 수색, 압수수색 이렇게 같이 놓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봤을 예. 때. 그리고 달리 표현하자면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심지어 압수수색 사실까지 흘려주면서 말하자면 국방부 TF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수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수준에서 조사를 하는 것. 이게 국방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틀 전 얘기인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하고 있는 건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방부 TF 안에서 기무사가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TF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TF 팀 안에 수사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수사관 이 팀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려고 그렇죠. 압수수색하려고 언제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무사가 이게 이틀 전 얘기죠. 그렇죠. 기무사가 이것을 미리 감청을 해서 감청해 결과 국방부 TF 수사관이 우리를 조사하러 들어오니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반복된다고 느끼실 텐데 그렇죠. 이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병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 사찰한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것은 기무사들이 이렇게 불법 감청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기무사는 다 구속감이다. 정치 이슈가 너무 좋은 게요. 어찌 보면 좀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청취자분들이요.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뚝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중에 가면갖고 1년 2년도 안 살고 나오는데. 그렇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까지 포함하면 이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 군대에서 잘못하면 군 검찰이 수사하고 군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군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덮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도감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군대 간 것에 폭행 사망 사건, 불안전한 군. 이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60만 장병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말 안전한 군대 만들기 위해서 이 도감청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스 얘기도 좀 해볼까요? 다스가 한다스예요. 고발이 2주째 들어갔는데 검찰이 기초조사도 안 됐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도 안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수사 의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발인 조사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오늘입니다. 예. 고발을 한 분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낼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배당된 거를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돼 몇 있습니다. 차장 위치인가요? 여기가 지금 1차장 1차장인가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척수 여부를 그 다스의 횡령액이나 탈세액을 따져서 특가법의 조사 포탈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3차장 산하로 말하자면 인지수사부서에 맡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그러네요.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 이게 다스 비자금 조성 등등은 경제범인데 그렇죠. 예.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어떤 검사예요? 알파고라고 하는 별명 갖고 있을 정도로 초임 검사 때 SK를 잡았고. 그렇죠. 특히나 법조계 쪽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특정 경제 가중 처벌, 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네. 선수 중에 선수. 이른바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알파고라는 제목이 더 좋죠. 그런가요? 예. 예. 한동훈 차장 검사가 사석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정봉주 의원이 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뭘 하고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3차장 검사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BBK 특검 당시 파견 검사였고, 예. 아니 그렇게 의심하면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근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어쨌든 근데 파이팅을 해줘야죠. BBK 그 특수수사팀에 있었던 15명 중에 2명만 빼놓고 13명이 다 요직에 있다. 이런 게 작용할 수 있겠죠.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1차장에 배속되어 있으면 3차장으로 재배치하십시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한동훈 차장검사 화이팅. 파이팅. 예. 네. 검찰은 끝까지 무는 겁니다. 다음 얘기는 신생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감염균은 슈퍼 박테리아급. 예. 예. 이런 내성균이 발견된 경우가 예. 4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감염이나 의료과실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으로 네. 확정이 됐고요. 외부 조사팀이 이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내성이 아주 강한 말씀드렸던 그 항생제 균이라고 내성과 어느 네, 항생제도 또 잡을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의료과실이나 이 위생이 문제된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수액에 날벌레가 있는데 그 처벌하지 않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엑스레이 필름이 좌우 반전된 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결핵 사건이었죠. 결핵 사건은 그 다음입니다. 그랬나요? 결핵 사건 많았어요. 예. 간호사 결핵. 간호사 결핵입니다. 예. 엑스레이 좌우 바뀐 건 뭐였었죠?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코 엑스레이 필름이에요. 비염이었었나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120명 정도가 한쪽 코에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그게 반전된 거예요. 예. 반전됐으니까 염증이 없는 코를 치료를 받았겠죠. 동영상 설정해 놓은 겁니까? 좌우가 바뀌게. 그래서 이제 목동병원 당시에 목동병원 그 해명이 더 어이가 없는데 예. 염증 치료에 그쳤으니까 뭐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 감염 사건 그리고 그 전에 그 엑스레이 반전 사건을 포함해서 그때 바로 잡았으면 이런 대형 사건이 다 얘기 다 한 줄 알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이게 뭐지 채널 돌려요. 어디로 돌린 줄 아세요? 정봉주의 정치쇼로. 그래서 예. 2013년에 있었던 사이버 사령부 수사가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때도 조사하는 과정을 다 감청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13년 10월에 첩보들을 한 뒤에 예. 왜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가 전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압수수색도 전에? 미리 수사하는 것을 도감청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 거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뭐 그런 합리적 판단이라고 좀 해줘야죠. 예를 들면 당시에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 그 보통의 수사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각각의 컴퓨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워야 할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예. 이거는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네. 국방부 TF 내 수사관이 들어가는데 그걸 미리 알고 대비를 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방부 TF 수사관이 수사하는 게 문제다. 문제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뭐 기무사 조사 못하고 국방 개혁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체계에서는 군 검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군 법상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 김관진 구속적 부심으로 석방됐을 때 김동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게 뭐 이런 그 도구 같은 경우가 다 있냐 네. 그렇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랬잖아요. 잘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 됩니다. 이 감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절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놔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들 일단 다 처벌해야지. 그렇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청한 사람들, 불법 감청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을 알고 대비한 사람들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지 앞으로는 절대 못하게. 네, 앞으로 절대부터 책임자가 누군지 누가 지시했는지 네. 누가 액션 플랜에 가담을 했는지. 이게 나중에라도 불법적인 무언가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그것을 덮으려고 할 때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이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될지요. SBS가 계속 단독으로 한 게 이게 훌륭하게 잘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예. 어디예요? SBS 정치쇼입니다. SBS 정치쇼 잘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끝내면 안 되죠. 악착같이 그렇죠. 끝까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의 행동이 옮겨지고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로 계속 후속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무사가 그리고 감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예. 군 내부에서는 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것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치 개입했어. 왜 이걸 조사하지? 그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얘기했는데 종북을 척결하려고 했다라는 논리. 본인들이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논리를 살짝 비틀죠. 아 좌파 척결, 경북 그렇죠. 척결. 예. 이 논리를 가지고 본인들은 할 일을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 TF 내부에서 수사관들이 현직으로 복귀하면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군 내부에서. 네. 이 얘기가 이 감청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이 감청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국방부 개혁해야 돼요. 왜냐 군에서 잘못하게 되면 군 검찰 군 재판 그 사법부에서 재판 받는 거 그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경찰이 잘못하면 일반 검사가 조사를 하고 그렇죠. 모든 네. 공무원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 소방관이 잘못하면 소방관 내에 무슨 그 소방 검찰이 따로 있나요? 없죠. 군은 무슨 국방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군 검찰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짝짝꿍 하면서 대충 덮어주고. 뭔가 비밀주의 예. 이런 그 것들은 재판 넘어가게 네. 되면 자기들 다 감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내 우리 아이들 폭행, 의문사 이런 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죠. 예. 아니 애들 그 잘못 때렸고 그 죽어도